자, 이번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 20일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대장동 1공단 사업 보고서 엑스표 친 거 이재명 지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재판 통해서요. 저는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그거 관련된 증언들을 차분히 할 생각입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저렇게 얘기했고 JTBC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JT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거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진상이 그 MB의 청계천 복원 사업처럼 이재명의 핵심 공약인 1공단 공원화를 주요 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런데 저게 이제 결국에는 검찰에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치적 치적을 위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구자홍 차장께서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결국 그래서 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만 배당을 받고 저 어마어마한 7,886억 원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몽땅 이익이 돌아간 거 아니냐. 이 사업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검찰의 시각인 것 같고요. 구자홍 차장 한 말씀 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에게 왜 저렇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을까? 이 설계 자체가 굉장히 천재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천재적으로 설계한 이유의 하나가 지금 1공단 이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새롭게 제기가 된 겁니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이 당시 대장동 사건을 인허가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한 이유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시장의 치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1공단을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 정도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CEO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려면 임기 내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자들에게 일단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한 다음에 그것을 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그걸 환수하는 방법.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민간업자의 이익을 줄여가면서도 1공단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런 치적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만약 정진상 두 사람의 측근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도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느냐. 이것이 입증이 된다라면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확보해주고 그것을 나중에 1공단 민영화로 하려고 했다. 이것이 입증이 된다라면 상당히 큰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이런 건가요, 구자홍 차장님? 민간 사업자들하고 대장동 일당들하고 뭔가 치적을 만들어야 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간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뭔가 이게 범죄로 이어진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거 김종혁 의원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외 있잖아요. 방에 수사관이 딱 들어가는데 무슨 사건을 하려고 범인이 누군지 몰라. 아무도 말을 못해. 근데 다 눈치로 한 사람만을 쳐다보고 있어요. 저쪽에서 이쪽에서. 아, 그럼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듯이. 왜 갑자기 저를 지목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번 사건은요. 성남FC 그러니까 일화라는 기업이 그 손을 놓고 이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걸 시민 구단으로 만들어 갔던 성남FC라든가 혹은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거라든가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사업에서 엄청난 재원을 마련했던 것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건 하나예요. 뭡니까?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에서 도지사에서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가는 그런 정치적 야망의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사전 작업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아니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은.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성과, 치적, 모라토리움부터 시작해 성남시 뭐 사실상 모라토리움 할 그 이유가 없는 데를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가 그것을 뭐 극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성남 FC를 시민구단으로 만들어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했던 백현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난 재원을 마련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그 정치적 야망을 위한 그런 도구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이게 확실치는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정치부 기자를 했던 느낌으로서는 아 그분이 저렇게 자기의 커리어를 개척해 갔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박수현 수석님. 그러면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성과를 내면서 가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 그 자체는 잘못이 불법적인 아니에요. 게 있으니까 아니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그러나 지금 김정은 비대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정치적 어떤 그 나아감을 위해서 그 자체가 마치 무슨 어떤 의도성과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지금 혹시 시청자를 들으실까 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죠. 뭐 그건 정치인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이제 법정에서 따져보자는 것인데 예.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앞부분을 예단해서 그것도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것들이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증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검찰이 흘려놓은 오늘도 특정 언론에 저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이런 모습을 계속 봐왔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밖에 나가본 국민들은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은 안 받았어도 조금은 받지 않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공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마치 어떤 저런 유동기 우리가 왜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당들이 하는 말 특히 김만배 씨가 무엇인가 과시하기 위해서 막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썼던 이야기들을 지금 들었다. 저는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무슨 신빙성을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에서 증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서로 따질 문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인데 왜 피의 사실이 자꾸 공표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다음에 적폐 수사할 때요. 다 공표됐습니다. 기자들이 다 추적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뭐 수사를 어떻게 하시면 수사관들도 만나고 검사들도 만나고 또 소환된 사람들도 만나고 해서 그걸 다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아니면은 국회를 통해서 공소장을 전달받아갖고 이번에처럼 보도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이걸 전부 다 덮어놓고 재판 과정에서만 이게 공개돼야 되는 게 아니냐. 현실은 절대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김 의원님 지금 앞에 나왔던 유동규의 저 디테일한 저 발언이 또 검찰 진술에서 보면 그 조사 받는 사람과 검사 그리고 변호사만 3명이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공개되는 걸 여러 차례 봤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신 기자의 정상적인 취재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냐.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건 저는 어떤 정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일관되게 검찰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뭐 이쯤 말씀을 나누셔도 될 것 같고